새벽 2시의 경기도 판교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NC소프트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으면 차가운 바람만이 텅 빈 주차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건물에는 5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세계를 향한 꿈을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의 절반 가까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짐을 싸서 떠났고 1000명이 넘는 개발자들은 분사라는 이름으로 흩어졌습니다. 한때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게임주의 황제로 군림하던 NC소프트의 주가는 14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86%가 증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2021년에 NC소프트 주식에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 손에 남은 돈은 1,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창사 2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 1,092억 원을 기록한 이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망가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왕국이 오만과 탐욕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비극의 연대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추락의 전말을 세 가지 관점에서 낭낭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토록 견고하던 제국이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남겨진 잔해 위에서 부활의 싹은 정말 트올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계를 199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50살의 청년 김택진은 자본금 1억 원과 자신이 살던 집을 판 돈을 합쳐 NC소프트라는 작은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듬해인 1998년 그는 운명처럼 하나의 게임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인 리니지였습니다. 게임 자체의 재미는 뛰어났지만 당시 가정집에서 빠른 통신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김택진 대표는 기발한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전국의 개인용 컴퓨터 매장을 직접 발로 뛰며 영업한 것입니다. 월정액제로 리니지를 공급하자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1998년에 동시 접속자 1000명을 기록했던 리니지는 불과 2년 만인 2000년에 국내 최초로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출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1999년 80억 원이었던 매출은 2000년에 582억 원으로 1년 만에 7배가 뛰었습니다. 2000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NC소프트는 3년 만인 2003년 5월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성공하며 벤처기업의 신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후로도 승승장구는 계속되었습니다. 2003년 리니지, 2008년 아이온, 2012년 벨레이드 앤 소울까지 내놓는 게임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NC소프트는 리니지의 2차원 화면에 안주하지 않고 리니지를 과감하게 3차원으로 제작할 만큼 혁신의 거침이 없었습니다. 넥슨 넷마블과 함께 사맨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정점에 섰던 그 시절 NC소프트의 추락을 예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의 한복판에서 제국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선택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6월 NC소프트는 리니지의 휴대전화판인 리니지엄의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수익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설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보상이 결정되는 상자입니다. 최고 성능의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무 쓸모없는 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떤 이용자는 이틀 만에 2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최상급 아이템 한 개를 얻기 위한 기대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이 구조는 그러나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리니지엠 출시 후 2017년 하반기 휴대전화 게임 매출만 9,953억 원을 기록했고 그해 NC소프트는 역대 최대 매출인 1조 7,58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돈이 쏟아지자 NC소프트는 이 달콤한 독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리니지 EM, 2021년 리니지 W까지 신작이 나올 때마다 확률형 아이템은 어김없이 탑재되었습니다. 심지어 리니지가 아닌 다른 게임에까지 이 수익 구조를 복제했습니다. 고전 게임 트릭스터를 리메이크한 트릭스터 M이 대표적이었는데 이용자들은 대놓고 비판하며 등을 돌렸고 이 게임은 2024년 3월 서비스가 종료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NC소프트는 이 뼈아픈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손보기는커녕 리니지라는 이름만 바꿔서 재탕삼탕하는 전략에 더 깊이 매몰되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NC소프트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면 그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을 리니지화하려는 상부의 방향성이 있어 새로운 생각을 내놓기가 쉽지 않고 게임 개발에 욕심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조직 문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혁신의 불씨가 조직 내부에서부터 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은 NC소프트에게 마지막 호재였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게임 수요가 폭발했고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무기까지 갖고 있었으니 실적은 더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2021년 2월 3일 NC소프트 주가는 마침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임 회사 하나의 주식이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은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점이자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너무 낮다는 사실이 속속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리니지M의 문양 기능 업데이트 사건은 그 분노가 폭발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NC소프트가 과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자 이미 수억 원을 쏟아부은 최상위 이용자들이 격렬히 반발했고 NC소프트는 이 개편을 되돌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신뢰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1년 9월에는 NC소프트 스스로가 과금과 상관없이 같은 재미를 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지만 이미 이용자들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조 5,718억 원이었던 전체 매출은 2023년 1조 7,798억 원으로 30.7%가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590억 원에서 1,373억 원으로 75.4%나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NC소프트는 코스피 상장 이래 처음으로 영업 적자 1,902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실적이 무너지는 와중에 신작마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4년 회사의 사활을 걸고 내놓은 두 개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벨레이드 앤 소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호연, 그리고 리니지를 기반으로 한 저니 오브 모나크였습니다. 호연은 내려받기 수가 50만 건에 그치며 완전한 흥행참패로 끝났습니다. 저니 오브 모나크는 100만 건을 넘기며 체면 치레에는 성공했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탈리니지를 선언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격투 게임 배틀크러쉬마저 출시 5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며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실적 추락에 신용등급 하락까지 겹쳤습니다. 신용평가 회사 나이스는 2025년 4월 NC소프트의 장기 신용등급을 5년 만에 한 단계 낮추며 리니지 지식재산권 활용 게임의 매출 하락세와 신작 흥행 부진으로 매출 회복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때 라이벌로 어깨를 나란히 하던 넥슨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활약으로 매출 5조 원을 넘보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후발주자로 여겨지던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NC소프트를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2024년 4월 NC소프트는 사모펀드 출신의 구조조정 전문가 박병무를 공동대표로 앉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 재도약하겠다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개발부서 4곳을 분사시켜 본사 인력을 5,000명에서 3,100명 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계산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혁신을 찾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고무합니다.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52억 원으로 간신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것은 비용을 깎아서 만든 숫자이지 성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 5,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더 줄었습니다. NC소프트 본사 건물인 NC타워원을 매각한 대금 덕분에 당기 순이익은 3,474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것은 건물을 팔아 숫자를 맞춘 것이지 게임이 벌어들인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든 것도 사실입니다. 2025년 11월 출시한 아이오니는 견고한 흥행 궤도에 진입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2월 7일에는 2000년대 초반의 원작 환경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리니지 클래식이 출시되었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접속자 50만 최대 동시 접속자 18만을 기록했고 이후 동시 접속자는 32만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매출 400억 원을 돌파하며 일평균 2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익숙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출시 전 추가 과금이 없다고 홍보했던 리니지 클래식이 정식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유료로 판매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수익 구조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NC소프트는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오니의 세계 시장 진출과 휴대전화 가벼운 게임 사업 확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 사업까지 세 개의 성장 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20년 넘게 리니지에만 기대어온 회사가 갑자기 다른 장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분석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외의 장르에서 개발 경쟁력을 여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중국 대형 게임사들과의 경쟁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입니다. 리니지의 이야기는 사실 한국 게임 산업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는 NC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게임사가 이 모델을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한국 게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과금부터 떠올리는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 한 경영 전문가가 NC소프트를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벤처 열풍을 타고 등장해 대기업과 자웅을 겨루는 곳은 NC소프트밖에 없다며 그들의 강점은 기민하고 혁신에 능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는 언젠가부터 그 혁신을 멈췄습니다. 리니지라는 황금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과금이라는 열쇠를 이용자의 지갑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벽에 금이 갈 때마다 새 페인트를 칠하는 대신 벽 자체를 허물고 새로 지을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NC소프트 앞에 놓인 것은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리니지 클래식과 아이오니의 단기 흥행에 안주하며 또다시 과금 중심의 수익 구조로 회귀하는 익숙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한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게임을 만들어내는 험난하지만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안에서부터 썩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NC소프트가 다시 혁신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답을 찾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